안녕하세요. 박형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때요. 오늘은 뭐 손으로 든 거 없어요. 오늘 학습지 없고 PPT만 가지고 수업을 할 거고요. 오늘 수업의 주제는 3D 프린터입니다. 원래 이 수업 주제는 내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어떻게 하려고 했었지? 이걸 따로 빼가지고 여러분들 학습지랑 같이 하려고 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이거는 그냥 따로 그냥 특별편 정도로 준비를 해봤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좀 3D 프린터에 대해서 이런 게 3D 프린터구나 라는 느낌을 좀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할 건데요. 여러분 3D 프린터 배워본 적 있나요? 3D 프린터라고 부르는 거 어디선가 배워본 적이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우리가 3D 펜 이거를 갖고 초등학교 때 무언가 물건을 만들어 봤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이 3D 프린터의 원리를 좀 알고 우리가 좀 앞으로 그래서 3D 프린터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3D 프린터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3D 프린터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3차원 물체를 프린팅할 수 있는 프린터예요. 그냥 우리들이 잉크젯 프린터라고 부르는, 아니면 레이저 프린터라고 부르는 일반 그 프린팅이 되는 이 프린터랑 원리는 똑같아요. 단지 그거는 종이에 뽑았고 요거는 입체적인 형상을 뽑았고 딱 그 두 가지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대신에 이 입체적으로 뽑는 이 기술은 언제 나온 거냐? 이게 기술이 좀 오래됐어요. 1980년대에 나온 기술인데요. 이때 나온 기술이지만 요새 좀 많이 유행을 했어요. 요새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한 우리나라로 따지면 5년 전, 한 2015년, 16년쯤에 갑자기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다 해서 너도 나도 지금 배우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 3D 프린터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 3D 프린터를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회사들도 여러 가지 생겼던 게 이 3D 프린터이고요. 이런 3D 프린터만의 가진 장점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얘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우리가 대량으로 만들지 않아도 소량으로 만들기가 유리해요. 그래서 1980년대에 나왔다고 하지만 이때 나온 이 기술이 왜 지금에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했느냐라고 말하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 시대는 우리가 굳이 이야기하자면 대량 생산, 소품종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이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가 똑같은 물건을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것보다 나만 특별한 물건을 갖고 싶은 걸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데, 소비자들의 이런 니즈를 충족을 시키기에는 3D 프린터만한 게 없죠. 왜냐면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모델링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런 3D 프린터로 만든 이 물건들이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만든 거랑 좀 여러 가지 차이점이 보인다라는 거는 조금 이따 조금씩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다 3D 프린터로 만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장난감도 만들 수 있고요. 아니면 고객이 원하는 주택을 이렇게 3D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고객이 이 집 나 마음에 들어요 라고 말하기 훨씬 더 쉬운 거죠. 자, 이게 3D 프린터이고요. 이런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보여주자면, 3D 프린터 원리는 적층 제조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적층이라고 말하는 거는 층을 쌓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려고 하면, 여러분 초등학교 때 3D 펜 같은 거를 갖고 놀았다면 알 텐데요. 우리가 똑같은 물체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같은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줘요. 왜 같은 길을 지나가게 만들어주냐면은, 이게 재료가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 플라스틱 재료를 높은 온도로 녹여요. 보통 한 180도에서 한 220도로 녹이거든. 이 녹은 재료를 일단 쏴줘. 그리고 다시 그 녹은 재료 위에다 녹은 재료를 또 쌓아줘. 하면은 조금씩 쌓이면서 기존에 있는 재료와 위에 쌓은 재료들이 조금씩 붙어나가는, 우리가 원리로 이용을 물건을 만든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재료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층을 얇게 쌓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쌓을 때, 이 실처럼 얇게 쌓을 때요, 우리가 좀 얇게 쌓으려고 하면은 0.01mm로 쌓을 수도 있고요. 두껍게 쌓으려면 보통 0.8mm 정도까지도 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두꺼운 거랑 얇은 거랑 뭐가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똑같은 물건 하나 만든다고 해보시죠. 예를 들어 하트를 그리고 싶어요. 하트를 우리가 3D 프린팅을 하고 싶은데 두껍게 쪼개잖아요. 두껍게 쪼개면은 이렇게 두껍게 쪼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껍게 쪼개놓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모양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못생겼지. 근데 우리가 얇게 만든다면 똑같은 하트를 만들려고 할 때도 이걸 얇게 쪼갤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하트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얇게 자르면 얇게 자를수록 우리가 원하는 모습과 굉장히 유사하게 나오고요. 두껍게 만들면 두껍게 만들수록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는 좀 괴리감이 있게 만들어지지만 문제는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속도가 굉장히 다르겠지. 왜냐면 얘하고 얘하고는 보통 차이가 80배 정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우리가 0.01mm, 80배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는 우리가 정밀도가 80도 높아진 대신에 만드는 시간은 80배만큼 더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품질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적절하게 보통 조절해줘요. 보통 우리들이 3D 프린터로 많이 물건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쓸만하다라고 말하는 거는 보통 0.2mm 정도로 우리가 프린팅을 하고요. 아니면 난 이거 좀 정밀하게 만들면 좋겠어. 그런 건 보통 0.1mm나 0.05mm로 만든답니다. 그리고 0.4mm, 6mm, 8mm 같은 경우는 굉장히 두껍게 만들어서 층이 너무나 많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만들고 나면 지금 보일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층이 쌓여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는 좀 단점이 있어요.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3D 프린팅에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터 같은 경우 구조를 봐오면 보통 이런 식의 모습이 생겨있거든요. 이 3D 프린터의 구조에서 제일 중요한 거 말하면 첫 번째 재료. 보통 재료를 뭐라고 부르냐면 필라멘트라고 부른답니다. 이 필라멘트라는 재료가 우리가 어떤 튜브를 타고 재료가 올라가는데요. 그 다음에 얘가 이 재료가 나오게 만들어줄 때 이 실같이 생겨있는 재료를 잡아당겨주는 익스트루더라는 재료가 있고요. 그 익스트루더 바로 옆에 히팅 스톤이라고 부르는 뜨겁게 해주는 돌덩어리 같은 게 있어요. 정확한 말하면 이 돌이냐?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금속이 있어요. 이 금속이 얘를 아주 뜨겁게 해줘서 노즐로 뿜어주게 돼 있고요. 이 노즐로 뿜어준 다음에는 이 아래쪽 베드라고 부르는 바닥판에다 이걸 뿜어주게 되는데요. 이때 여기는 요것과 얘가 적절하게 움직임을 만들면서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야 돼요. 쉽게 말하면은 재료가 이렇게 쌓아주는데 이게 바닥판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해주거나 재료 있고 이렇게 쌓아서 만들어주거나 둘 중에 얘가 움직이든 얘가 움직이든 둘 중에 하나는 같이 움직이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움직이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는 구조가 우리가 말하는 3D 프린터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3D 프린터는 어디에 이용을 해줄 수 있느냐? 보통 3D 프린터의 이용 분야를 정말 무궁무진한데 4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이것보다 더 나눌 수 있어요. 아니면 하나 더 나누자면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이 무언가 물건, 피규어 같은 걸 만들 때 사용을 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3D 프린터라고 부르는 걸 우리가 좀 나눠보자면 우리가 좀 크게 나누면 2가지로 또 나눌 수 있거든. 뭐냐면은 컬러 프린터랑 흑백 프린터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컬러랑 흑백은 뭐가 다른 거냐면 컬러 프린터는 색깔을 한꺼번에 여러 개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든 프린터가 있고요. 흑백 프린터는 색깔을 한 번에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뽑아요. 그런데 이런 한 번에 한 가지 색깔밖에 못 뽑는 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색깔을 만드느냐, 뽑아놓고 색칠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반 피규어를 만드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모델링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용을 해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보통 이런 원하는 물건을 내가 예를 들면 오카리나잖아. 내일 학교에서 오카리나를 갖고 오라 해서 그럼 오카리나 어떡하지? 지금 당장 나가지고 사오기 너무 늦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뽑아보자 해서 뽑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뽑는 시간이 한 5시간 걸리면은 차라리 나가서 사오는 시간이 더 빠를 수 있다는 거. 그럼 이거 왜 쓸 수 있느냐?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얼마나 괜찮은지 알고 싶을 때 그 물건을 시제품으로 뽑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카리나 이렇게 만들면 이 오카리나가 소리가 잘 날지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 소리가 잘 나는 거, 아니면 여기 구멍이 한두 개 더 있어야 되나? 여기에서 사람이 입으로 부는 부분이 좀 더 커야 되나? 이런 거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이런 걸로 테스트를 해볼 때는 3D 프린터만큼 좋은 게 없단 말이지. 자, 그 다음 세 번째,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하기 힘든 것을 만들기 좋아요.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뭔지 알아요? 터보 팬 엔진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가 보통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이에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이고요. 이런 비행기에 들어가는 엔진, 너희들 어디서 무언가 물건 어떻게 갖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특정 물건이 어디에서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망가졌어. 그래서 이걸 다시 구하기가 어려워.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만들면 된다 라고 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트나 철물점이나 그런 곳에서 구하기 힘든 물건도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3D 프린터가 가장 지금 사용하는 것들 중에 가장 최신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바로 이거 의료 분야에서 많이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 분야에서는 현재 이 정도 기술이 된다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공눈, 인공뼈, 인공치아, 인공심장, 아니면 인공귀
이런 거 같은 걸 만들어줄 때 우리가 현재 3D 프린터 기술을 쓰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다 만들어져 있어요. 해가지고 현재 테스트도 해보고 이걸 가지고 사람 몸에 있는 장기를 대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연구가 한참 진행 중인 현재 굉장히 핫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을 한다면 한 2030년, 2035년쯤 되면은 여러분 몸에 있는 장기들이 하나하나씩 얘네들로 바뀔 수 있어요. 간암이 걸려서 간대! 그래서 이걸로 들어오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3D 프린터라 부르는 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을 했었던 여러 가지 공구랑 뭐가 다르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저하고 지금까지 하우투 뚝딱뚝딱 수업을 들어봤다면 느꼈던 게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사람들이 망치로 내려치거나 뭔가 드릴로 구멍을 뚫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라 했는데 실제로 이 중에 대량 생산에 유리한 방법이 어떤 거였죠? 바로 프레스 가공이라 부르는 건데 그것 말고도 또 우리가 대량 생산에 유리한 방법이 뭐냐면 CNC 가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특정한 수치를 입력해 가지고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정밀하게 기계를 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여기 나무젓가락인데 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내가 무슨 피규어를 만들고 싶다. 아니 이 나무젓가락에 내가 뭐 무슨 글씨를 입력을 하고 싶다. 그래서 사람이 여기에 글씨를 입력하기 위해서 이런 전동 칼 같은 우리가 전동기 같은 거 글라인더 같은 거 이렇게 글씨를 쓰면은 사람 손이 벌벌벌 떨리기 때문에 원하는 것을 똑같은 품질로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CNC 가공을 이용을 해준다면 기계니까 우리가 시킨 대로 똑같이 움직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제품을 만들기 굉장히 유리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 원하는 수치를 입력을 해놓잖아요. 그 수치 입력한 대로 그대로 뽑아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대로 모양 하나도 안 틀리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CNC 가공이라고 부르는데 이것과 3D 프린터가 뭐가 다르냐면 이 3D 프린터는 쌓아서 만드는 방식이고요. 요거는 깎아서 만드는 방식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가 나요. 해서 우리가 쌓아서 만드는 방식인 우리가 CNC 가공은 우리가 주로 재료를 깎아주고요. 얘는 재료를 적층하게 해준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재료가 달라요. 얘는 일단 재료가 덩어리 재료를 써요. 덩어리를 턱 하고 놔두고 마치 조각을 하듯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 거고 요거는 재료를 쌓아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거야. 마치 뭐랑 비슷하다 보면 되냐면은 요거는 그 조각가들이 물건을 탕탕탕탕 망치로 쳤다라고 하면 요거는 여러분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그런 거 문제는 도자기 같은 거 만들 때 그 어렸을 때 난 그런 거 해봤는데 찰흙 같은 걸 빚어가지고 이렇게 띠를 만들어 또 띠를 만들어 또 띠를 만들어 그 띠를 이렇게 문질문질해가지고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거 그런 방식으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된답니다. 그래서 만들 수 있는 형상을 보면은 만들 수 있는 형상은 3D 프린터가 훨씬 더 다양해요. 왜냐면은 얘는 아무리 복잡한 모양이라도 다 층으로 잘라버렸기 때문에 다 만들 수 있어. 마치 어떤 것까지? 이런 것까지 만들어낼 수 있어. 이거 CNC 가공에서 절대못 만들려면은 이 만드는 개발자 머리가 터져버려요. 하지만 3D 프린터에서는 만드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라는 거. 그 다음 우리가 CNC 가공 그러면은 이 CNC 가공이 안 좋은 거냐? 아니에요. 왜냐면 CNC 가공이라고 부르는 건 재료를 깎아서 만드는 깎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구들을 내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물건들 이거 좀 정밀해 보이는데 예뻐 보이는데 하는 것들을 CNC 가공을 거친 것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재료를 굉장히 정밀하게 만들 수 있고 매끄럽게 만들 수 있어요. 대신에 이거는 굉장히 숙련된 노동자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료를 깎기 때문에 먼지가 많이 나는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 있는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정밀도가 솔직히 떨어져. 아무리 뭐라 해도 얘는 정밀도가 무조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칠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후가공이라는 거 나중에 깎아내는 작업이 필요하고 대신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일반 사람들이 집에 사무실 같은 데도 놔둬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 물론 사무실에 놔두면 안 된대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은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아는 학생들이 이 3D 프린터가 단점이 뭐냐면 재료를 녹여야 되잖아. 플라스틱 같은 걸 녹이면 이 녹일 때 나오는 이 연기나 이 냄새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냄새가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3D 프린터도 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오픈된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떻게 뭐라 해야 되지? 플라스틱 통 같은 게 가둬놓은 형태도 있거든요. 플라스틱 형태를 가둬놓고 거기 안에다가 공기청정기를 달아가지고 바깥쪽으로 공기를 뿜어주는 방식들도 있어요. 이거 보통 챔퍼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 있어도 냄새는 전혀 나지 않아요. 하지만 오픈형 같은 경우에는 바깥쪽에서 찬바람이 분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외부의 요인 때문에 재료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냄새가 조금 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런 3D 프린터는 방식을 어떤 방식이 있느냐? 3D 프린터의 방식을 나눠보자면 보통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눠봐요. 첫 번째는 우리가 가장 구하기 쉬운 방식은 우리가 FDM 방식 또는 FFF 방식이라 부르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이런 필라멘트라고 말하는 재료를 우리가 녹여가지고 층층이 쌓아가지고 만든 방식이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 필라멘트를 한 재료, 한 3D 프린터에 한 개씩 연결할 수 있으면 흑백 프린터, 한 번에 3개, 4개를 연결할 수 있으면 컬러 프린터라고 부르면 되는 거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이렇게 다양하게 뽑을 수 있답니다. 지금 참고로 보여주는 요거는 다 흑백 프린터예요. 단지 색깔을 요거 꽂았다가 요거 꽂았다가 요거 꽂았다가 요거 꽂았다가 색깔을 매번 필라멘트를 교체해가지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굉장히 좋은 3D 프린터, 가격대가 굉장히 좀 고가입니다. 1000만원이 훌쩍 넘어가요. 그런 거 같은 경우에 색깔을 여러분 일반 그 집에 컬러 프린터 같은 거 있잖아요. 컬러 프린터 보면은 검은색, 빨강색, 보통 쓰는 게 RGB를 많이 쓰지. 빨강색, 그 다음에 G, 녹색, 파란색 이런 거 세 가지 색깔을 섞어서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주듯이 이것도 색깔을 만들어줘서 뿜어주게도 해줄 수 있답니다. 단지 비싸서 그렇지. 자, 그 다음 요거랑 좀 비슷해 보이자면 좀 다른 방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SLA라는 방식이거든요. 이건 뭐냐, 광경화 적층 방식이라는 건데요. 얘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레진이라는 재료가 있는데 이 레진이라는 재료는 굉장히 특이한 재료인데요. 빛을 받으면 재료가 굳는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재료에다가 특정한 빛을 쏴줘요. 빛을 어떻게 쏴줘요?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빛을 쏴준다면 그냥 빛을 빵빵빵빵빵 쏴주면서 우리가 재료를 쌓아서 만들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일단 이렇게 레진이라고 말하는 이 액체 속에다 넣어놓고 위쪽에서 레이저를 팡팡팡 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재료를 이렇게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만들어줄 때 이렇게 거꾸로로 많이 만들어주는 형태로 많이 해주고요. 이런 방금 전에 보였던 이런 SLA라는 방식은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하기는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 레진이라는 재료가 조금 가격이 저렴하진 않아. 두 번째, 이 레진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물건을 만들고 나잖아. 얘는 가지고 요거를 그대로 끝내면 안 되고요. 얘를 다시 한번 UV 광선을 쫙 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우리가 재료를 이제 문질문질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액체 처리 같은 것들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좀 힘들지만 좀 3D 프린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무언가 정말 정밀한 물건을 만들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도 많이 써준답니다. 그리고 이게 좀 좋은 점 뭐냐면 우리가 FDM 방식 같은 경우 이렇게 한 줄 한 줄 한 줄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한 번에 한 층씩 쌓기 때문에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때 이거는 그래도 상당히 빠른 속도로 나온답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SLS라는 방식도 있어요. SLS라는 방식이 뭐냐면 소결 적층 방식인데 이 소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재료를 가루 재료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재료가 뭐였냐면 액체 재료였잖아요. 액체 재료에다가 빛을 쏴주면 이 재료가 굳었는데 이번에 뭐냐면은 이 가루에다가 빛을 쏴주면 이 가루가 굳는 가루를 이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루를 쭉 여기다 뿌려놓고요. 그 가루에다가 빛을 레이저를 쫙 쏴줘. 그러면 그 레이저 때문에 이 재료가 굳어. 재료가 굳고 나면 또다시 한층 또 해. 그 다음 또 재료 굳혀. 한층 재료 굳혀. 해가지고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물건을 다 만들고 나잖아. 그럼 이 물건이 마치 보물처럼 우리가 이런 모래 안에서 캐내는 형태들을 보통 만들어준답니다. 그래서 이걸 해주면 좋은 점이 이게 굉장히 정밀도가 높아요. 대신에 여기에 모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 이 모래 하나하나도 되게 비싸고요. 모래가 비싼 것보다 이걸 만들고 나면 이 모래도 다 털어내고 이걸 가공하는 게 이게 굉장히 비싸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보여준 이 세 가지 방식은 내가 이거 말고 따로 동영상을 첨부를 해줄게요. 그 동영상 첨부된 거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만드는구나 라는 건 여러분들이 따로 다른 동영상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여주기는 시간이 좀 아까워서요. 자, 그래서 이 중에 우리가 실제로 가장 우리가 다루기 쉬운 3D 프린터 이렇게 생긴 3D 프린터예요. 하나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픈 형태로 되어 있는 3D 프린터나 또 하나 이렇게 어딘가에 가둬져 있는 프린터인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3D 프린터랑 가둬져 있는 프린터 둘 다 FDM 방식이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필라멘트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 오픈과 이렇게 가둬져 있는 어떤 차이점이 있냐 말하면은 얘가 더 싸, 얘는 비싸. 그래서 우리가 가격이 저렴하게 살려면 이걸로 사는 게 좀 더 좋아요. 더군다나 이건 싼데 우리가 3D 프린터의 성능을 이해할 때 성능을 이야기하는 방식 중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얼마나 큰 사이즈를 뽑을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거리에서 말좀 그렇고 여러분이 3D 프린터 아무거나 막 사버리잖아요. 요만한 것도 있어요. 요만한 3D 프린터 사면은 뽑을 수 있는 크기가 정말 작아요. 진짜 작은 것 같으면 가로 10cm, 세로 10cm, 높이 5cm 요 정도밖에 못 뽑아. 그러니까 뭘 좀 만들려고 하면 다 못 만들어. 근데 우리가 이런 오픈형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사이즈로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대신에 우리가 재료가 외기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재료가 제대로 굳을 때까지 시간이 모자라고요. 그러다 보면 재료가 뒤틀리기 쉽다는 단점이 있어서 주변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방문을 닫아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이것도 어딘가에 이렇게 뭐 비닐로 이렇게 쌓아놓는다든지 그런 방식이 좀 필요하고요. 이런 FDM 방식 중에서 이렇게 챔퍼형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안 나요. 왜냐면 여기 이렇게 헤파 필터 같은 거 달아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대신에 크기는 좀 더 작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작은 대신 여기서 만든 물질이 우리 만든 물건들이 굉장히 정밀도가 높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게 큐비콘이라는 제품인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3D 프린터 중에 가성비도 굉장히 좋고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물론 이것도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것도 굉장히 큰 사이즈를 만들 수 있어가지고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3D 프린터로 접근하기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은 얘보다 뽑을 수 있는 크기, 예를 들면 얘는 가로 300, 세로 300, 높이 300, 요 정도 크기 뽑을 수 있거든. 요거는 크기가 가로 한 160, 세로 160, 높이 한 100, 요 정도밖에 못 뽑는단 말이야. 근데 가격은 얘보다 한 3배 정도 비싸. 그래.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 물론 3배까지 아니면 한 2배 정도, 요 정도 비싸긴 하니까 이런 우리가 차이점이 있다는 건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이런 3D 프린터는 재료가 있어요. 3D 프린터의 재료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게 이런 두 가지 재료를 많이 써요. 하나는 PLA라는 재료를 쓰고 또 하나는 ABS라는 재료를 쓰는데요. 이 재료는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딱 차이점은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PPT를 본다면 조금 더 느낌 잘 알겠지만 이 PLA라는 재료는 전체적으로 느낌이 어떻게 생겼냐면 약간 조금 더 층이 많이 보이는 느낌이고요. ABS라는 재료는 층이 좀 잘 안 보이는 느낌이에요. 이유가 뭐냐면은 얘랑 이 중에서 실제로 플라스틱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얘만 플라스틱이거든. 이 ABS라고 부르는 게 이게 플라스틱들 중에서 우리가 이 S가 이 스티렌 즉 뭐라 말해야 되지? 폴리스티렌이라고 여러분들 전에 그 플라스틱 이야기하면서 설명해줬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플라스틱의 일종이에요. 그거랑 뭐 다른 여러 가지 플라스틱을 섞어서 만들어준 건데요. 이 ABS라는 재료가 굉장히 사람들이 쓰면은 만들었을 때 이렇게 문질문질도 잘 되고 쓰면은 굉장히 예쁜 특징을 갖고 있지만 플라스틱들 일반 진짜 리얼 플라스틱을 사용하기 때문에 냄새가 좀 많이 나고 그 다음에 얘를 녹이기 위해서 온도가 좀 많이 높은 온도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꺼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인들 일반인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다루기에는 우리가 이런 재료들이 조금 더 안전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많이 써준다면 해서 원료가 어떻게 되냐면 PLA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나 사탕 이런 전분작물을 이용해서 만들어졌고요. ABS는 실제로 플라스틱을 이용을 해준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얘가 좀 더 끈끈하고요. 얘가 좀 더 끈적거리는 느낌이 얘는 좀 더 거친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만들어 올 때는 우리가 얘가 더 만들 때는 얘가 더 만들어 놓고 나서 뒤에 가공을 하기도 좀 더 쉬워. 왜냐면 이게 좀 더 낮은 온도에서 녹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물건을 다 만들면 이렇게 거칠거칠하다 했다. 이 거칠거칠한 걸 우리가 완만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제 막 사포질도 해주고 막 그러거든. 근데 얘는 사포질 많이 해주잖아요. 하면은 재료가 오히려 녹아내려가지고 재료가 더 거칠어진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후가공이 되게 좀 어려워요. 대신에 냄새가 거의 나지 않고 열 수축이 좀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 재료를 이용해서 재료가 이용하기 좀 쉽지만 이 재료가 조금 더 거친 느낌이 난다 생각하면 되고요. 이거는 플라스틱 냄새가 나지만 열 수축도 발생할 수 있지만 가공을 일단 해놓으면 굉장히 예쁘다라는 거. 그래서 플라스틱을 가지고 피규어 같은 거 만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ABS를 많이 이용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필요한 게 있어. 예를 들면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가지고 우리 수행평가 했었는데 이런 데 필통이 그냥 필요해요. 필통이 뭐 얼마나 예쁘면 된다고. 대충 모양만 맞으면 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PLA를 많이 써주기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일반 학교에서는 보통 어떤 걸 많이 써주냐면은 이런 PLA를 많이 써주고 이거는 플라스틱 모양이지만 실제로 플라스틱이 아니라서 이거는 미생물 분해가 되는 좀 친환경 플라스틱이라고 불러줄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3D 프린터를 하고 싶다. 여러분들 중에 가끔씩 그런 학생들이
있어요. 내가 3D 프린터에 대해서 수업을 하고 나면은 선생님 저 이거 3D 프린트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나한테 말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럼 나는 대놓고 그 학생한테 그래. 그러면은 네가 G코드 파일 만들어 와 라고 나는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3D 프린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다룰 수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는 무엇을 다룰 수 있어야 되는, 내가 원하는 물건을 모델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모델링이라 부르는 건 주로 어디서 하냐면 컴퓨터로 해요. 컴퓨터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우리가 그림을 그리듯이 컴퓨터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들 굉장히 다양해요. 뭐 흔히 생각이 나는 건 뭐 팅커캐드라고 하는 초등 프로그램에서 뭐가 있을까? 123D나 아니면 퓨전 360이라든지 아니면 스케치업, 구글 스케치업이라든지 아니면 3D 맥스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어쨌든 입체를 표현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모델링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모델링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 모델링을 한 거를 어떤 걸 해줘야 돼? 슬라이싱이라는 걸 해줘야 돼요. 이 슬라이싱이라는 이 과정은 뭐냐면은 이 모델을 우리가 적층 방식이라 했잖아요. 원하는 모양대로 잘라주어야 돼요. 근데 이때 잘라줄 때 무엇의 특성에 맞춰서 잘라줘야 되냐면은 3D 프린터의 특징에 맞게 얘를 잘라주어야 돼요. 내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뽑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거 3D 프린터는 어느 정도 크기를 뽑을 수 있고요. 이 프린터는 우리가 노즐이 몇 도까지 높아질 수 있고요. 뽑을 때는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뽑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프린터를 우리가 만들어줄 때는 우리가 이게 이렇게 돌아가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이쪽으로 갈 때는 우리가 어떤 방식을 써주세요 라는 다양한 것을 여기에 수치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물건을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까지 다 하고 나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게 나오지냐면은 이제 어떤 파일을 이때 만들어진 파일이 뭐야? G코드 파일이라는 파일을 만들면 이때 만들어진 파일이 STL이라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 STL 파일을 G코드라는 파일로 바꿔주고 나잖아요. 얘가 실제로 3D 프린터가 읽을 수 있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린팅하면 되냐? 아니에요. 3D 프린터도 여러분들이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3D 프린터에 원하는 필라멘트를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3D 프린터라고 해서 프린팅이 딱 되는데 프린팅이 엉망진창으로 됐어. 그러면 이 프린터가 왜 엉망진창으로 됐는지 우리가 레벨링도 봐줘야 되고 아니면 프린터 노즐이 이상한지도 확인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3D 프린터의 재료들이 어딘가 막혀 있는지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 다양한 걸 할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3D 프린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대충 나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과정이 나누어져요. 첫 번째 모델링을 배우는 거랑 두 번째 슬라이싱을 배우는 거랑 세 번째 3D 프린터에 대해서 배우는 세 가지의 과정을 거쳐야 된대요. 이렇게 세 가지를 하려면 너무나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3D 프린팅을 해본다라고 말하면은 보통 어떤 것만 해주냐? 요것만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어떻게 해주냐면 한꺼번에 세트로 한꺼번에 쉽게 넘어가게 해줘요. 그래서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굉장히 간단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가지고 원하는 물건을 가볍게 표현을 하게 해줄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진짜로 정밀하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다 일일이 수치를 조절해 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굳이 보여주자면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3D 모델링이라는 걸 모델링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주잖아요. 두 번째로는 이걸 가지고 첫 번째로 STL 파일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이때 왜 STL 파일 따로 말하냐면 일단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그냥 저장을 하면은 이 저장하는 파일 형식은 막 여러 가지 있어요. 뭐 F3D 뭐 이렇게 써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모델링 저장된 파일 이름을 STL 파일이라는 거 파일 이름을 바꿔 주어야 돼요. 이렇게 파일 이름을 이렇게 바꿔 줄 수 있는 변환하는 장치가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변환된 걸 가지고 무엇을 해주냐면은 이거를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불러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형태대로 치수 조절을 해준 다음에 이걸 G코드 파일로 변환을 해서 뽑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G코드 파일을 우리가 3D 프린터에 넣어주면 출력이 최종적으로 된답니다. 그럼 출력이 다 됐으니까 모든 게 끝났나요? 아니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은 후가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자, 이 후가공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오늘 수업을 끝낼 건데 이 후가공이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3D 프린터를 해보잖아.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 이렇게 나온다고. 뭔가 좀 이상하지? 뭔가 좀 이상한 것들이 달려있다는 이게 뭐지? 초파라는 건데요. 원피스라고 아시나요? 내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만화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3D 프린터 이렇게 적층식으로 해준다는데 이렇게 아래쪽에 층을 만들고 싶은데 내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싶어. 그럼 이 팔을 그대로 만들어줄 수 없잖아. 그러면 이 팔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닥에서 이 팔을 받쳐줄 수 있는 무언가
여기 아래쪽에 쌓아줄 수 있는 물건이 필요해요. 이걸 우리가 보통 서포트라 부르거든요. 이런 서포트 같은 걸 만들어줘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재료가 만들어 놓고 나면 굉장히 원하는 물건과 덕지덕지 붙어있는 버려야 될 물건들이 같이 섞여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다 뜯어내야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짜잔하고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가장 1차적인 후가공이고요. 이렇게 1차적인 후가공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냐? 되면 끝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여기까지면 일단 첫 번째로 일단은 물건이 쓸만하다 정도가 되는데 이게 진짜로 예뻐 보이고 싶다, 색칠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 후가공을 거쳐야 되거든. 이 두 번째 후가공은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물건이 지금 이렇게 적증식으로 하면 이렇게 못생기게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 있잖아요. 이거를 깎아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깎아내가지고 요 물건을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빛나게 만들어줘야지 쓸만할 거 아니에요. 이걸 이렇게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주냐? 보통 방법이 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져요. 첫 번째,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사포질을 해버리는 거야. 못생긴 부분 생각보다 많거든. 그리고 이 서포트라고 말하는 것도 제거가 될 때 제거가 제대로 안 된 거니까 그냥 사포질을 깨끗이 해주는 거야. 근데 이 사포질일 때 단점이 하나 있다. 이제 뭐라고? 우리가 PLA 같은 경우에는 사포질 잘못하면 얘가 오히려 이상하게 더 못생기게 돼버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포질을 그냥 해주면 불안하다. 그러면은 이 재료를 어떻게 해주냐면 퍼티라는 작업을 해줄 수 있어요. 뭐냐면 이 재료의 이 층을 그냥 깎아내는 게 아니라 이 층에다 하나의 층을 더 얹어가지고 깎아내는 방식이 있어요. 외부에 퍼티, 에폭시 퍼티라는 거. 이것도 플라스틱 일종인데 그걸 겉에다 발라놓고 깎아주잖아요. 하면은 재료가 깎아질 때 굉장히 문질문질이 잘 돼가지고 굉장히 재료가 예뻐지는데요. 그렇게 해서 깎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재료를 여러분들이 ABS라는 재료를 썼잖아요. ABS는 아세톤이라는 걸 써가지고 이 재료를 훈증이라는 걸 줄 수 있어요. 훈증이라는 게 뭐냐면 ABS에다가 이 아세톤 이거는 여러분들 여학생들이 손톱 쓰는 그 아세톤이랑 똑같지만 농도가 달라. 이건 농도가 훨씬 진한 거거든. 이거를 몇 방울 이 안에 넣어놓고 이 안에 해버리잖아. 그러면 얘가 재료가 녹아버려. 녹아가지고 겉에 있어서 이런 층층이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으로 만들어요. 대신에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치수가 아니라 약간 치수가 약간 흐트러지긴 하겠지만 재료 겉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반짝반짝하고 문질문질이 잘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세 가지 과정 중에 하나의 과정 또는 두 가지 과정을 거쳤을 때 비로소 아 이거 제품으로 쓸만하다라고 말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3D 프린터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 준 건데요. 어때요? 쉽나요? 어렵나요?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3D 프린터라는 거를 배워본다면 생각보다 재미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내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매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1학기 때는 재미를 이 정도로 알려주지만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이 3D 프린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면서 실제로 모델링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실제 수행평가도 이걸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준비는 하고 있지만 코로나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이걸로 우리가 직접 같이 해보면서 서로 즐겁게 수행평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